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선거에 대한 내용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여러 말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쪽에서는 우편투표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선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과거를 파헤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앞으로 있을 선거,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가장 깨끗한 선거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지난 대선은 일론 머스크와 여러 팀들이 가까스로 이러한 선거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이제서부터는 아예 제도를 바꾸고 철통 같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 맥락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셔서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 미국 소식들, 국제 정세들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데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나온 외신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의 규칙 변경을 시도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제로 우편 투표 용지 제한 및 연방 데이터를 활용한 적격 유권자 명부 작성을 골자로 함.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지적. 이게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부제에 전문가들이 왜 지적을 했겠습니까? 네. 역시나 이것을 작성한 쪽이 좌쪽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이러한 미디어들이 너무나 좌편향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제목 가지고 너무 놀라실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번 행정명령, 우편 투표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있었던 이번 행정명령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국토안보부 데이터를 활용한 진짜 시민을 검증하겠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미민당과 이 좌쪽 세력들이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편 투표는요, 각 주에서 관리하는 어떤 느슨한 명부를 토대로 바탕으로 뿌려졌습니다. 근데 명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다거나 이사를 간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다거나 심지어 미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까지도 섞여 있다라는 의혹은요, 지금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라 한참 이전부터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이번 명령이 국토안보부 DHS와 사회보장국 SSA의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라 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우체국처럼 미국에도 그 우정공사라고 해서 USPS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이 투표 용지를 배달하기 전에 그 수령인이 실제 살아있는 미국 시민인 건지 연방 정부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일종의 필터링을 한번 거치겠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에 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미국 시민만 할 수 있는 선거에 미국 시민인지 더 강하게 필터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막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안 봉투를 규격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행정명령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편투표가 불안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이 일반 편지봉투와 다를 바 없는 종이에 투표라는 너무나 소중한 한 표가 오고 가니 중간에 누가 뜯어보는지 가짜 투표지가 섞이는지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명령을 통해서 연방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특수 봉투만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는요, 위조가 불가능한 워터마크. 여러분 제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일롱TV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것처럼 마크와 그리고 워터마크뿐만 아니라 추적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또 심어놨대요. 그리고 개봉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포함된 봉투입니다. 그냥 봉투가 아닌 거죠. 저는 사실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왔다는 게 더 놀라워요. 그렇지 않나요? 현금 수송차도 돈을 옮길 때 아무 가방에나 담지 않고요. 엄청난 보안으로 그 주변을 이제 호위하면서 이제 돈을 옮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생사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아무 봉투에나 할 수가 있나요? 이제 이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우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USPS인데요. United States Postal Service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 우체국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우정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입니다. 바로 배달부인 USPS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그동안 이 미국 뉴스 등에서 우편 투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갑자기 어디 동네 쓰레기통에서 우편 투표 용지가 뭉태기로 발견이 된다거나 공터에 버려졌는데 거기에 또 들어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거 듣고 바로 느낌이 오시죠? 이럴 때마다 USPS는 그냥 우리는 주 정부가 달라는 대로 배달만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매번 책임을 회피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 USPS의 역할 재정립을 한마디로 하면 더 이상 배달 사고를 실수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서부터는 연방보안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주 정부에서 명부를 주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시민권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배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USPS 직원이 직접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안보부의 시민권자 명부와 실시간 대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택배 받을 때는 우리도 그냥 쿠팡에서 뭐 시키고 하면은 집 앞에, 문 앞에 이렇게 놓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꼭 본인을 확인을 하고 대면으로만 이렇게 배달을 해야 하는 어떤 카드라든가 그런 것처럼 우편 투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느낌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배달하는 그 책임을 이 USPS에도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 주소로 투표 용지가 왔는데요. 연방 데이터상 그 주소에 사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USPS가 그 배달을 거부하거나 즉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체국을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이제는 투표용지의 입구를 지키는 일종의 문지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 행정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투표용지 전 세계 주기 추적 시스템이라고 이 용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배달이 완료됐는지 분실했다면 어디서 분실했는지를 실시간 기록하게 만든 것도 있고요. 민간 우편물과 우편 투표용지를 완벽하게 분리한 것, 뭐 이것도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동안 얘네들이 분실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핑계가 뭐냐면 민간 우편물이랑 너무 섞여가지고 본인이 뭐 실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분리하도록 법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요약을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들어보시고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합리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행정명령을 굳이 이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3월 말, 4월 초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도 지금 아주 치밀한 선거공학적인 계산과 승부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선거는요, 투표 당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주는 일반적으로 선거 6, 7개월 전부터 유권자 명부를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주 정부들이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뭐 대충 명부 만들어서 뿌려야겠다라고 계획을 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는 거대한 바위 같은 어떤 그런 장애물을 그 길목에 딱 던져버린 것과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법무부 차원에서 각 주의 유권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나 애리조나주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요. 여러분 미국 백악관의 움직임입니다. 그냥 동네 이장 선생님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심증만으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수사를 통해서 이 우편 투표 시스템의 구멍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 저지라고 해서 일명 제멋대로 행동하는 판사, 독단적인 판사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로그 저지들이 아마 이 행정명령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당연히 고려를 해서 이 시기에 한 것입니다. 지금 3월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저쪽에서 소송을 걸고 판사들이 가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시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중간선거 전까지 이번에 행정명령 시기를 맞춘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11월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의 특성상 정권 심판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권당에 좀 불리하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역사적으로 거의 야당이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표 방식이 아닌 이번에 새롭게 여러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편 투표가 그렇죠. 그리고 이민자들이나 불법 이민자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고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잘 되어서 진짜 공정한 판이 깔린다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나온 행정명령만 해도 유령 유권자나 비시민권자의 퇴출, 그리고 배달 사고라는 핑계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마가의 지지층들이 다시 한번 투표장으로 복귀하는 것에도 큰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이번 선거가 쉽게 말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고삐를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억제기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공화당이 이겨서 하원과 상원을 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더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이게 상원에서 표류 중인데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하고, 그런데 공화당 단독으로 60표가 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려는 그런 결단을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세이브 액트를 통과시키는 것을 차라리 행정명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이전 영상에나 꽤 있었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좋으면 징작에 이렇게 우편투표처럼 행정명령으로 다 해버리지 왜 지금까지 의회랑 싸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긴 해야 되는데요. 이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양쪽으로 양면의 어떤 그런 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입법과 행정명령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요,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건 영구적이에요. 판사가 함부로 뒤집기 어렵고요.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쉽게 못 바꿉니다. 모든 민주주의의 선거 시스템에 뿌리를 내리는 강력한 철갑 갑옷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입법인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정명령으로 관세도 부과하고 있고 여러 이러한 규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명령은 한계가 있어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가진 집행권 범위 내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측에서 이건 대통령 권한 밖이다 라고 소송을 걸기 딱 좋은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관세 판결에서 관세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그것이 의회로 가서 통과가 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만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소송을 걸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편투표 관련한 행정명령도 그런 것까지도 다 가만히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명령의 한계가 이렇게 명확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난 몇 달간 의회에 기회를 주기는 줬습니다. 특히 상원에. 여기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이 시민권자 투표법, 일명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있는데 이것을 상원에서 통과를 시켜라 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척 슈머를 비롯한 미민당 지도부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고요. 특히 공화당 내 무늬만 공화당, 라이노라고 하는데요. 무늬만 공화당인 의원들, 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의회의 직무유기라고도 보입니다. 나라의 문이 열려있고 도둑이 들어오는데 자물쇠를 고칠 법안을 일부러 입법을 안 시키고 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도구를 모두 쓸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할 수 있는 연방기관들, DHS나
국토안보부나 뭐 관련한 사회보장 기관들을 통해서 이걸 동원해서라도 선거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편투표 개정안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랑 연결을 시킨다면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령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행정명령을 두고 또한 치열한 누가 또 소송을 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만 하면 바로 소송이 몇십 개는 걸린대요.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 또 벌어질 텐데 아니 간단한 지금 명제입니다. 시민권을 확인하겠다는데 대통령이 시민권을 투표할 때 확인을 하겠다는데 판사들이 이걸 막고 있네?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좌쪽에서조차도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는 찬성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노가 쌓이면 결국엔 또 상원 의원들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테이블로 다시 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의 수가 되는 것인데요. 일종의 막힌 혀를 뚫기 위한 어떤 그런 침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은 다르지만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법이나 행정명령이나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오직 미국 시민만 투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 그 약속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너무나 이 판이 너무나 크고요. 특히 선거를 조작하는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일으키는 세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상원에서 막히면 뭔가 수를 이렇게 써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이러한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홈 가셔서 더보기 누르면요. 멤버십 가입 링크가 나옵니다.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